담배 피우는 엄마. 뉴호선은 초등학교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엄마는 용우, 남주, 호경이, 석근이, 재상이, 문실이, 윤화 7명의 아이들이 돌아가며 저마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으로는 은하철도 999의 기적이 있습니다. 세 편의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담배 피우는 엄마, 남주의 이야기. 세상에 있는 유의한 카드를 모두 합쳐도 엄마는 그보다 더 내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훌륭하고 특별하다. 엄마는 결코 명령하듯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우리 집에는 함께 책을 보는 우리만의 도서관이 있다. 안타깝게도 텔레비전이 없다.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축구 경기를 못 보는 대신 가끔 축구를 함께 한다. 엄마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다. 엄마는 내게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을 구하기도 한다. 나중에 용훈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내 말대로 색을 바꾼 전등이나 둥글게 파인 창틀을 볼 수 있다. 내 친구 가운데 아빠나 엄마가 일하는 곳에 가서 자신의 의견을 주고왔다는 아이를 본 적이 없다. 우리 엄마가 학교에 와서 강의도 하고 공부도 가르쳐 주었다. 나는 정말 최고의 엄마를 두었다. 그런데 정말 아주 작은 문제 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바로 담배이다. 엄마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피웠다. 그래서 엄마들은 모두 담배를 피우는 줄 알았다. 우리 반 아이들 아빠 중에는 7명쯤 담배를 피우고 있다. 많은 아빠들이 담배를 끊었다. 젊은 여자가 담배를 피우더라 라고 말하는 어른들을 이해할 수 없다. 7명의 아빠들도 포함해서 나쁘다고 해야 공평하다. 사실 담배가 건강에만 좋다면 날마다 피우고 다녀도 상관없다. 오늘 학교에서 담배에 관한 영상을 봤다. 까맣게 변한 폐를 보고 반드시 엄마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엄마가 담배를 피울 때 내가 가까이 가면 엄마는 내게서 가장 먼 쪽으로 내뿜는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방법은 엄마가 담배를 피울 때마다 담배 연기 속으로 돌진하기. 바로 효과가 있었지만 절반의 성공이다. 내가 없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엄마는 하루에 17개비에서 25개비를 피운다. 뭔가 충격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며칠 있으면 엄마의 생일이다. 용우는 약국에 나를 끌고 가 담배를 끊게 하는 여러 제품을 보게 했다.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보조제만으로는 별 효과가 없고 아빠가 노력해서 끊었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드디어 선물을 골랐다. 포장까지 예쁘게 했다. 내가 고민해서 고른 엄마의 생일 선물은 바로 담배였다. 엄마는 내가 쓴 카드를 읽기 시작했다. 제가 고른 선물은 엄마의 마지막 담배예요. 엄마는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서 최고로 멋진 선물이라고 했다. 그리고 숨이 막히도록 한참을 안았다. 의미를 찾는 질문, 마음이 보이는 선물. 남주는 엄마 생일에 담배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남주가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선물이었습니다. 부정보다는 긍정의 힘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네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보조제가 아닌 피우라는 담배. 발상이 유쾌합니다. 남주의 엄마는 슈퍼우먼입니다. 성공한 인테리어 디자이너이며 아들과 축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좋은 엄마입니다. 다만 몸에 좋지 않은 흡연을 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남주는 자존감이 높은 친구입니다. 엄마의 흡연에 관해 사회의 삐딱한 시선을 올바로 판단할 줄 압니다. 엄마의 금연을 친구들과 의논하는 구김살 없는 아이입니다. 질문입니다. 남주는 엄마들이 모두 담배를 피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남주가 생각하는 엄마가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젊은 여자가 담배를 피우더라 라는 말의 숨은 생각은 무엇일까요? 여자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남주는 엄마가 회사 일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남주가 첫 번째 생각한 방법, 엄마가 담배를 피울 때마다 연기 속으로 돌진하기는 왜 성공하지 못했나요? 남주는 엄마가 담배 피우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주의 생각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남주의 선물은 엄마를 울리게 할 만큼 감동을 줍니다. 남주의 선물을 보면 남주의 마음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엄마에게 선물을 준비한다면 어떤 선물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나타낼 수 있을까요? 왜 그런가요?
우리만의 휴전선, 용우의 이야기. 운동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작은 문제가 하나 있다. 1반과 3반은 청군, 2반과 4반은 백군, 4학년 5반 우리 반만 앉은 자리를 기준으로 반은 청군, 반은 백군으로 나뉘었다. 내 단짝인 남주와 나는 이어달리기 대표이지만 다른 편이 되었다. 기말전 연습 경기 때 우리 반 청군은 다른 반 백군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모두 석근이를 공격했다. 석근이 기마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석근이 오른팔이 맨 밑바닥에 깔리고 피가 흘렀다. 석근이 얼굴에는 분노가 배어 있었다. 우리 반은 알게 모르게 청군은 청군끼리, 백군은 백군끼리 뭉쳐다니고 서로 말도 잘하지 않게 되었다. 석근이와 재상이는 까만 테이프를 쫙 하고 요란스럽게 떼어내서 교실 바닥에 붙여나갔다. 우리 반은 그날 이후 양쪽으로 굵고 깊게 나뉘어 버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내 화분에 물을 주려면 복도로 나가 창문을 열고 교실 안의 화분에 물을 주어야 했다. 화분은 말라 비틀어져 갔다. 조준을 잘못해서 남주한테 물이 튀자 남주는 야 박용우 너 일부러 그랬지 라고 했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복수할 기회가 생겼다. 남주의 신발 주머니가 청군 쪽으로 넘어왔고 나는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그날 남주는 실내화를 신고 집으로 돌아갔다. 교실 바닥을 반으로 가른 검은 줄, 이 줄은 서서히 자라나 우리 교실 전체를 가로막는 시커먼 벽이 되었다. 드디어 운동의 날, 청군과 백군은 동점이었고 이제 이어달리기만 남았다. 출발선에서 남주랑 눈이 마주쳤다. 난 청군이 져도 상관없다. 남주한테만 이기면 된다. 드디어 바통을 건네받고 나는 달렸다. 따라오는 남주의 소리가 느껴졌다. 코너를 도는데 둘 다 동시에 한 번 튕겨나갔다가 다시 한번 세게 몸을 부딪혔다. 우리는 운동장 바닥에 곤두박질 쳤다. 남주는 심하게 넘어진 듯했다. 난 생각보다 많이 다치지 않았다. 나는 재빨리 일어나 먼지를 털었다. 남주는 아직도 운동장에 엎어져 있다. 뭐 괜찮겠지. 자기가 밀고 자기가 넘어졌는데. 난 보고야 말았다. 남주가 괴로워하면서 용우야 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말이다. 그냥 달리면 되는데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어느 순간 남주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왜 다쳤어? 나는 남주의 다리를 열심히 주물렀다. 담임선생님이 달려왔고 나는 선생님과 남주를 부축해서 남은 구간을 달렸다. 청군, 백군 모두 나와서 우리를 응원했다. 우리는 동시에 바통을 넘기는 신기한 이어달리기를 했다. 남주는 내게 보건실에서 말했다. 용우야, 지난번에 화분 미안하다. 우리는 교실로 가서 반으로 가르고 있는 검은 테이프를 확 뜯어냈다. 우리는 나중에 애들 데리고 휴전선도 뜯으러 가자고 했다. 의미를 찾는 질문, 집단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우 도덕적인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과 관련될 경우에는 비도덕적으로 변하기도 하며 집단이 모이면 개인일 때보다 더 쉽게 부도덕한 행동을 합니다. 백군과 청군으로 나뉜 5반 학생들은 검은 테이프를 중간에 두고 양 진영이 대치하는 형국입니다. 용우와 단짝 친구인 남주는 청군과 백군으로 갈라져 화분에 물도 제대로 못 주게 되고 신발 주머니를 넘겨주지도 않습니다. 이성이 흐릿해지고 도덕성이 흔들립니다. 우리 정치 상황은 진영 논리를 내세우는 집단 이기주의 전형적인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용우가 자신도 모르게 남주에게 다가가 다리를 주무른 것처럼 집단 넘어 전체, 진영을 초월한 본질적 가치를 우선하는 공동체이길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용우반은 알게 모르게 청군은 청군끼리, 백군은 백군끼리 뭉쳐다니고 서로 말도 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반이 청군과 백군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검은 테이프로 붙인 선 때문에 어떤 불편한 일이 생겼나요? 용우는 단짝인 친구 남주와 달리기를 하면서 청군이 져도 상관없다. 남주한테만 이기면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용우가 남주를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우는 넘어져 있는 남주를 두고 내쳐 달리면 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용우의 몸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용우와 남주가 함께 남은 구간을 달릴 때 우리 반 청군 백군은 모두 나와서 응원했습니다. 서로 앙숙이었던 청군 백군 아이들은 누구를 위해 응원했을까요? 교실에 간 용우와 남주는 교실을 반으로 가르고 있는
검은 테이프를 확 뜯어냈습니다. 그들은 검은 테이프를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휴전선의 철조망과 용우반의 검은 선은 유사점을 갖고 있나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억지를 부린 적이 있었나요? 언제였나요? 신기한 구두방 할아버지 륜하의 이야기. 내게는 비밀이 있다. 왼쪽 다리가 오른쪽보다 새끼손가락 2마디만큼 짧다. 그래서 걸을 때 약간 절뚝절뚝하게 된다. 티가 나지 않으려면 아주 빨리 걸으면 된다. 나는 차라리 비밀의 화원에 나오는 콜린이나 하이디에 나오는 클라라가 되었으면 했다. 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얼마 전에 병원에서 특수 의족을 제작하는 분을 만났다. 특수 구두집에 가서 특제 구두를 만들었고 발이 특수하게 너무 아팠다. 물집 터진 건 내 발인데 엄마가 더 울상이다. 이래서 나는 엄마 앞에서 아프다는 말을 제대로 못한다. 엄마 말과는 달리 열흘을 신었지만 신을수록 오른쪽 발이 많이 아팠다. 이러다가는 오른발까지도 이상하게 될지 몰랐다. 엄마나 나도 특수 구두 때문에 특별하게 속상했다. 엄마는 최고로 편한 구두를 만드는 할아버지를 찾았다며 기뻐했다. 다리를 다치고 나서는 어떤 일이든 먼저 기대하지 않는다. 2번째 수술을 했을 때 길이가 비슷해질 수 있다고 했지 발이 살짝 옆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었다. 오늘 구두 맞추는 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하남이라는 곳에 가니 허름한 공장이 있었다. 무서운 개와 그 못생긴 개랑 똑같이 생긴 할아버지가 나왔다. 나는 구두방 도린 코트 백작이 무서웠다. 구두방 백작은 나만 계속 힘들게 괴롭혔다. 걸어봐라, 빨리 걸어봐라, 뛰어봐라, 까치발로 서봐라, 깽깽이로 뛰어봐라. 언제 시켰는지 짜장면 3그릇이 놓여 있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백작은 내 발을 유심히 만져보았다. 엄지발가락을 수도 없이 만지고 꺾고 돌렸다. 학교 가기 전날 백작이 만든 구두가 도착했다. 나는 아주 세게 올라오려고 하는 기대감을 꾹 눌렀다. 덤덤히 신발을 신어보았다. 이상했다. 발이 신발 안으로 아주 편하게 스르륵 빨려 들어갔다. 구두는 정말 마음에 쏙 들었다. 나도 엄마처럼 어린아이같이 손뼉을 치며 깡충깡충 뛰었다. 학교에서는 아무도 내 다리를 보고 뭐라 말하는 친구가 없었고 대신 구두가 예쁘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그 뒤로 내 발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다. 백작 할아버지는 무슨 숙녀발이 이렇게 빨리 자라는 거냐며 웃었다. 오늘은 내 3번째 수술 날짜가 잡혔다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할아버지 공장에 갔다. 할아버지는 수술한 다음에 다리에 붙이라고 이상한 풀을 잔뜩 주었다. 나는 3번째 수술에 이어 5번째 수술을 했다. 엄마는 할아버지가 싸준 풀들을 내 다리에 붙였다. 드디어 다리에 박은 새우심을 모두 제거하는 날이다. 엄마가 아침 저녁으로 붙인 풀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어젯밤에 의사 아저씨가 하는 말을 들었다. 상태가 좋지 않아서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하는데. 대머리 의사 아저씨가 부하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어디 한번 일어서 볼래? 내 다리는 신기하게도 똑같이 바닥에 닿았다. 옆으로 틀어지지도 않았다. 천천히 걷는데 익숙해지자 우리는 가장 먼저 할아버지 공장으로 달려갔다. 이상하게 공장은 조용하고 휑했다. 내가 쇠심을 빼고 풀을 다리에서 떼어내고 있을 때 할아버지는 우리가 갈 수 없는 먼 곳으로 조용히 떠났다고 한다. 공장에는 할아버지가 내게 남긴 선물이 있었다. 내 발본과 마지막 나의 구두이다.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단골들에게 선물을 남겼다. 내 발에 꼭 맞는 빨간 구두가 들어있었다. 내 다리가 이렇게 될 줄 미리 알았던 듯이 2 구두의 높이가 똑같다. 할아버지는 백작이 아니라 혹시 요정은 아니었을까? 나는 믿고 있다.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할아버지처럼 구두를 만들고 있을 거라고. 마음을 치료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구두를 말이다. 의미를 찾는 질문, 마음을 치료하는 구두방 할아버지. 구두방 백작 할아버지는 륜하의 발을 보고서 발 크기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차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님들에게 자장면을 먹이면서 종일 관찰을 합니다. 발본을 뜨기까지의 발가락 하나하나를 수도 없이 만지고 쓸어보고 돌려봅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그 사람이 걷는 특징과 습관을 파악합니다. 할아버지는 이 모든 것들을 신발에 담아냅니다. 4학년인 륜하는 할아버지의 눈에서 깊은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 그를 오랜 시간 동안 꼼꼼히 관찰하고 파악합니다. 할아버지의 구두는 정말 오랫동안 신어온 구두처럼 편했고 모양도 예뻤습니다.
할아버지가 구두를 만드는 마음은 류나의 마음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기대하면 늘 실망했었지만 이젠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을 안겨주었고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위해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희망과 믿음을 갖게 된 류나는 그것들이 없었던 이전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를 살게 될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구두방 할아버지가 손님들에게 자장면을 먹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류나의 구두본을 만들기 위해 할아버지는 무엇을 했나요? 류나는 도착한 구두 포장을 풀기 전에 기대감을 꾹 눌렀습니다. 류나가 기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류나는 할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서 어린아이같이 손뼉을 치며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류나는 왜 신나게 뛰었을까요? 엄마가 뛴 이유는 무엇일까요? 류나는 할아버지 구두에는 다른 어떤 곳에도 없는 특별함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함일까요? 류나는 의사 아저씨의 눈에서는 백작 할아버지 눈에서 보았던 기쁜 마음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기쁜 마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류나는 수술을 하고 나서 두 다리가 똑같이 땅에 닿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백작 할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류나는 할아버지가 혹시 요정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정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류나는 할아버지가 마음을 치료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구두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구두가 어떻게 마음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만든 구두는 류나에게도 키 작은 어떤 아빠에게도 멋쟁이 할머니에게도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할아버지의 방법은 무엇인가요?